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성적도 평균, 친구 관계도 무난하게 지내며 그저 그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 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건물로 몇몇 교사들은 오래된 물건들을 두려워하거나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귀신이니 미신이니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로 듣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날은 10월의 어느 쌀쌀한 날이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마지막 문제를 풀면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나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도서관을 빠져나와 긴 복도를 걷는데 자꾸 누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발자국 소리는 없었지만 마치 그림자가 내 뒤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나는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으나 점점 선명해지며 사람의 형태로 변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뒤로 물러났으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얼어붙은 그 순간 그림자가 서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반대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다행히 그림자는 뒤따라오지 않았다. 그날 밤은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경험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장난치지 말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준 이는 역사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오래된 기록을 통해 학교에 관련된 전설을 하나 말씀해 주셨다. 오래전 이 학교의 한 학생이 미스터리하게 사라졌고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 후로 귀신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밤중에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그 그림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학교의 오래된 서고에서 먼지가 쌓인 문서들을 뒤지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아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 실종된 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바로 내가 그 그림자를 본 복도라는 점이었다. 그 후로도 나는 몇 번이고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졸업을 했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건은 잊혀졌다. 그러나 가끔씩 한밤중에 학교 복도를 걷던 그 오싹한 기분이 떠오를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여전히 이 학교에는 그 그림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후배들은 그 복도를 지나칠 때 조심해야 한다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곤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그림자는 정말로 존재했고 언젠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겪은 일을 이렇게 글로 적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도 공포 썰을 좋아하는 편이라 여기저기서 많이 보긴 했지만 그게 저한테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몇 달 전 일이었어요. 여름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어요. 도시의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적한 곳에서 놀 생각에 정말 설레었죠. 그때는 모두들 무척 신났었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길은 한적했고 양옆으로는 푸르른 논과 산이 펼쳐져 있었어요. 음악을 크게 틀고 이것저것 수다를 떨며 가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중 갑작스럽게 한 친구가 핸드폰에서 교신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들 그저 신호가 잘 안 잡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넘겼지만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기는 했죠. 그렇게 우리는 목적지인 작은 호수에 도착했어요. 사람 하나 없고 옅은 안개가 끼어있는 호수였어요. 함께 간 친구들은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좋다며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간단히 도시락을 먹고 호숫가에 앉아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다시 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죠. 우리는 인적이 드문 곳이니 도와줄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 당황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근처 마을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까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길을 나섰죠.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마치 미로처럼 보이는 좁은 길이 이어졌어요. 길을 잘못 든 것인지 알 수 없었죠. 게다가 불길하게도 날이 점차 어두워질수록 안개는 더 짙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작은 뿔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에 불빛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마을이 아닌 낡고 오래된 폐가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문을 두드려보기로 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우리는 과감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오래되고 버려진 집 같았어요. 놀랍게도 안에는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고 낯선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오래된 사진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우리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들리는 소리, 휘파람 소리 같았어요. 누구 하나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그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점차 소리는 가까워져만 갔죠. 누군가가 이리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개는 창문 틈새로 더더욱 짙게 끼어들어와 마치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당황해서 정신없이 문을 열고 빠져나오니 갑작스럽게 길가에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은 마치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배터리가 나갔다면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상하게도 노인의 목소리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우리는 노인을 따라갔고 그야 도움으로 차는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서도 뭔가 응어리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 호수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이 지난 후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지역의 전설을 보게 되었어요. 전설에는 오래된 폐가에 살던 가족이 있었고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 본 사진과 똑같았죠.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일이 꿈에서 나타나곤 해요. 마치 그날 본 미소가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후로 저는 사람 없는 곳의 여행은 절대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내가 주로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눈길을 끄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나만 아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클릭하자 글쓴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소에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고즈넉하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몇몇 기묘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죠. 특히나 우리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그와 관련된 사건들은 여럿이었지만 진실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집에는 무언가 악한 것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초여름날 밤 친구들과 나는 호기롭게도 그 집을 탐험하겠다는 호기를 부렸습니다. 당시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사실 귀신 이야기를 반쯤은 우스개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어두워진 후에 우리는 각자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모였습니다. 무언가 모험을 떠나려는 듯한 설렘이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은은하게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더 으스스했고 오래된 집 특유의 섬뜩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거실로 들어갔을 때 수년간 방치된 먼지와 진동이 우리의 숨을 막았습니다.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고 오래된 시계는 멈춘 채 시간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고 두 번째 방에는 낡은 침대와 깨진 거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모두 놀라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단단하게 잠긴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 거울에 무언가가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중 한 명일 수 없었습니다. 거울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희번덕거리며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고 우리는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무언가 말을 하는 듯 보였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전등이 깜박거리며 꺼졌고 방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우리는 문이 열리길 기다렸지만 몇 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불을 켜고 문을 힘껏 밀쳐보았습니다. 다행히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진맥진한 채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폐가에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과 나는 그때 봤던 여인이 대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으려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때로는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라고 믿으려 했으나 어느 날 밤 또다시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고 이번에는 분명히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날 보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후로 나는 아침에 잠에서 깼고 내 방 거울에는 그때 보았던 것 같은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은 거기서 끝이 났다. 이어지는 댓글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풍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몇몇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며 은근한 두려움을 표하고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실화일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일까? 그날 밤 나는 나도 모르게 제자리에서 거울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날 이상하게도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 동네의 작은 소문이 떠올랐다. 우리 동네에서도 몇몇 귀신 이야기가 존재했고 그것은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그런 용기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분명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